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지금 1시가 넘었는데요, 새벽. 어, 주거 침해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거 침해죄는요, 그, 그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 형법 31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2항에는 그 태거 불응죄도 있어요. 그 나가라 3번 하고 태거 안 하면 태거 불응죄가 있고, 이거 영업 방해하고 구분돼야 되는데, 그 영업소에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어 그 영업소에 들어오면 영업 방해하는 게 그 형이 더 커요. 그럼 영업 업무 방해가 되는데, 그게 성립하지 않을 정도면 주거침 그 주거침이나 건조물 침입죄 이걸로 적용되고요. 뭐 특수 주거침입, 그리고 성폭력 범죄 특별법에 보면 그 강간 목적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판례 보면 요즘 성범죄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데, 주거침입죄는 작년에 초원복지 사건 같은 경우는 25년 만에 판례가 바뀌었고, 그 안에 일방 배우자의 그 간통 목적으로 들어갔고 불륜할 목적으로 이제 그 들어갔는 경우 33년 만에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주거침입죄는 성립 안 한다 했고, 또 상가에 침입해가지고 그 여학생이 가는 걸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 위오지 계단 이런 데 숨어 있다가 여학생 교복 안으로, 팬티 안으로 넣어서 손으로 그 성기를 만진 사건에서 그 주거침입죄가 성립 안 한다고 했어요. 물론 그 성폭력 범죄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뭐 처벌 많이 받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주거침입죄라는 것이 음, 폭력에 든 처벌에 가는 법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야간이나 다중의 위력 뭐 이런 걸 하면 그 가중처벌하기 센 게 있었는데, 이게 하나씩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았고 삭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초원복지 사건이라고 25년 전에 그 이제 도청할 목적으로 국회의원 이런 그 정치, 그때 한참 선거 때인데 국회의원 선거 어 이제 도청할 목적에 이제 불법 목적이 있죠. 그 초원 복국이라는 집인데 그 음식점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를 그 당시 처벌됐는데, 작년에 그 9월 9일인가 그날 갑자기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도청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가는 사건에서는 주거침입죄를 부정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제 판례를 자세히 보면, 저도 이제 법학 박사과정에서 그 논문도 발표하고 했었는데, 독일의 주거침입죄, 일본의 주거침입죄 뭐 이런 게 다 달라요. 그 검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신랄하게 비판받았는데, 또 대법원 판사님 입장에서는 또 그럴만해요. 그 초원복지 사건도 그렇고 배우자 간통한 목적으로 그 이제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남자가 그 여자 집에 가가지고 섹스를 했다, 이렇게 됐을 때 옛날에는 주거침입죄 성립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판례가 작년에 변경돼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변경된 거랑 이 초원복지 사건하고 그 배우자 일방 그 사건이 먼저 판례가 나고 있다가
초원복지 사건도 바뀌었걸랑요. 그게 그 검사님들은 그때 막 공청회도 열고 이랬어요. 대법관님들이 질의도 하고 이게 정말 판례가 바뀌어야 돼야 하는가 해서 검사님들, 변호사님들 많이 공방이 오갔고 저는 그때 정문에 그것도 봤었는데 지금 유튜브나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 검사님들 나는 논거가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근데 이제 판사님들도 공부 많이 하시고 알기 때문에 사회적인 변화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꾼 거예요.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 이제 의사설에서 이제 사회적 병원설로 바뀐 거예요. 그 학설로 하면 그 사회적 병원을 해치지 않았다고 봐가지고 그 저기 주거 침해죄가 성립 안 한다고 봤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트레스패스라는 게 있고 버글러니가 있는데 트레스패스는 뭔가 하면 말 그대로 남의 집 잔디를 지나간다 이런 트레스패스 영어 말 그대로 그 단순히 그냥 남의 집 그 잔디밭을 가로지르 가는 그 이런 거는 주거 침입죄고요. 그 버글러가 이제 강도인데 버글러니 하면 강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나눠주는데 한국에는 그렇게 나눠주질 않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주거는 그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이제 방 같은 주거도 주거지만 영업소라든지 건조물 배 이런 데 들어가도 건조물 침입지 배 이런 거 그 침입에 해당되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두 개 말고는 주거 침입 아직도 많이 성립해요. 주거 침입죄로 고소할 일 있으면 고소해야 돼요. 그 도이치시 프라이 저 독일어로 타트 베시탄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데 그 구성요건 해당성을 잘 적시해가지고 그 억울한 일 당했으면 주거 침입죄로 고소해야 돼요. 그 부부 사이에서도 사이가 벌어지면 이혼 소송하면서 싸움도 벌어지고 주거 침입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민사 형사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하걸랑요. 그리고 형법 320조는 특수 주거 침입이라고 있는데 그 단체 또는 다정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제 주거 침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요. 또 321조에는 주거 신체 수색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식을 수색해도 또 그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든요. 그리고 또 미수범도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거 침입죄라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이러한 일정한 장소에 그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범죄고요. 또 이거는 이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법죄가 아니에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법죄가 아니라 가지고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고 고소가 없어도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제 탄원서 쓰고 하면 양형에서 많이 참적을 하죠. 그렇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법죄가 아니라는 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민법 245조 1항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유취득 시효라고 있는데 그 평온 공인하게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해서를 점유한 경우에는 그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는데 원시 취득이잖아요. 이거 민법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원시 취득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전 등기를 하고요. 그 2항은 등기부 취득 시인데 이거는 10년간 등기되어 있으면 하는 건데 그 1항에서 아까 평온 공인이라는 것이 진짜 남이 봤을 때
전혀 침범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주거 침입죄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또 보호보호비은 이제 주거를 옛날에는 이제 타인의 출입이나 체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주거권이라는 견해가 있었는데 보호법이 지금은 그 공동생활자 모두의 사실상 병원이라는 사실상 병원술이 동서를 발래요. 그래서 그 이번 작년에 9월 9일인가 그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일방에 사실상 병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꾸려요. 그리고 주거침입죄는 주택이나 성박, 항공기 등을 불문하고요. 이제 사람이 먹고 자는 곳,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정당한 이웃이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라 하고요. 그 우리 형법은 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고요. 그 주택에 따른 정원이나 숙박업소의 방이나 사무실, 공장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에 포함돼요. 그리고 객체는 뭐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이런 거를 다 말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주거는 그 사람이 기가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고요. 주거의 사용은 일시적 계속적임을 불문해요. 그리고 주거의 설비 구조 이하를 불문하고요. 뭐 천막집이나 판잣집, 토굴 이런 것도 성립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동산도 주거가 될 수 있고 그 침입 당시에 주거에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고요. 건조물에 대한 소유관계나 적법 부적법을 불문해요. 그리고 공동주거는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는 타인의 주거가 되고요. 흉가라고 해도 함부로 침입한 주거침입가 성립해요. 그리고 그 필로티형 뭐 다세대 주택 거기에 주차장처럼 별도의 차단시설 없이 개방된 주차 공간을 하더라도 그 주거 침입죄가 아니 주거란다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례가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침입 행위는 대법원은 이제 출입 당시에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티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고 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병원을 해치는 행위 티항으로 들어갔는지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로 보고요. 이제 결론은 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고 사실상의 병원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돼요. 이게 이제 2021년 9월 9일하고 2022년 3월 24일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이제 초원복지 사건도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25년 만에 바뀐 거고요. 또 이제 과거에 이제 공동주거자가 여러 명이 존재했을 때 뭐 시어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유 주거가 많이 발달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일부의 허락은 받았었는데 다른 구성원의 허락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비록 그 구성원이 침입 당시에는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는데 옛날에는 2021년 9월 9일 대법원은요 거주자 중 어느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 침입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그 집주인이 월세 안 낸다고 해갖고 그 이미 따고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강간범의 얼굴만 들이미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창문 틈으로 이제 강간을 보기로 쑥 했는데 이게 주거 침입죄 성립할 거예요. 예. 일부만 들이미는 사건도 주거 침입죄가 그 성립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 특정 사람의 출입 금지를 그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지정하고 특정 사람이 아파트에 들어오면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고요. 그 태거 불응죄라는 것도 있고 아까 말한 거고 특수 주거 침입죄가 있어요. 무리를 짓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면 성립하고 주거 신체 수색죄도 있고요. 주거 침입 강간이 있어요. 이제 그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는 이제 판례 표현상 위호질이라고 하는데요. 초원복지 사건에도 위호질을 침입한 것부터가 이미 주거 침입 기수라는 기술 옛날에는 이제 그게 바뀌었고 이제
또 2019년에 신림동 그 주거침입 사건이 있었는데 주거침입죄 기수로 처벌된 사건인데 공동생활 공간인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에서 위호지를 침입한 것부터가 주거침입죄 기수라고 보았고요. 또 고덕 그라시온 퇴폐 사건도 있고 신전대협 문재인 정부 비판 대자보 사건도 있고 더 탐사 한동훈 자택 무단 침입 사건도 있고요.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 한국 논문도 되게 많고 교수님들 집중적으로 해요. 그 주거 침입 때 죄 자체는 고소장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 학문의 세계는 주거 침입죄가 쉬운 건 아니에요. 다른 논문에 비해서 저도 써봤는데 작년에 한 달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고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학회 논문 실을 예정이고 또 좀 더 해가지고 논문을 여러 개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 그 배우자 간통 사건하고 그 초원복지 사건 판례 변경된 거 두 개를 다 써놓은 상태에 지금 그 미국, 일본, 독일 논문도 참조하고 카피 킬러 번역기 돌리니까 그 표절료 1%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서울시립대학교에 법학 박사과정에 있는데 그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그 훌륭한 교수님이 계신데 김혜균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이 논문도 잘 쓰시고 준비를 많은데 이번 학기는 또 제가 형사소송법도 듣습니다. 원래 형사소송법도 제 전공이에요. 형사소송법 신무출판서 책도 냈었고 그 시무에서 형사소송법 강의도 했었습니다. 형사소송 그런 같은 데다가 김철중 법무사 검색하면 그게 한 5번째, 6번째 뜨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1시 넘었는데 보통 저는 3시, 4시 자고 6시, 7시 일어나요. 잠 몇 시간, 2-3시간밖에 안 잡니다. 근데 정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고수는 인생이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하수는 인생이 생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지금 죽어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강철처럼 불꽃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